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과 격렬한 전투를 벌여온 동부전선 솔레다르에서 퇴각했습니다. 솔레다르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군사 요충지 바흐무트로 향하는 관문으로 수주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총공세로 유혈이 낭자했던 지역이죠. 마침내 러시아로 넘어갔습니다. 세르히 체레바티 우크라이나 동부군 대변인이 25일 우크라이나군이 솔레다르에서 철수했다라고 발표하면서 이는 우리 병력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더 이상 와그너 그룹의 총알바지 진격에서 병력의 희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정이지요. 솔레다르 공방전에서 러시아군 주력은 러시아의 민간 용병 와그너 그룹이었고 지난 11일부터 이 지역을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반대로 버티고 있다면서 이를 부정해왔죠. 25일 동부군 대변인 그러나 철수를 결정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철수를 밝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러시아군은 솔레다르에서 약 9km 떨어진 전략적 요충지 즉 바흐무트죠. 남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러시아군과 공방전이 치열한 상태입니다. 한 우크라이나 지휘관은 AFP 통신에서 우리는 수적으로 열세였다 라며 총을 쏘고 또 쐈지만 바로 5분 후에 또 다른 적군 20명이 밀려올 정도로 그들의 숫자는 엄청났다. 러시아는 그들을 총알바지로 사용하고 있다. 라면서 처절했던 전투 상황을 전했습니다. 25일 이후부터 소강 상태였던 남부 전선도 본격적으로 도네츠크 남부 공업도시 브릴리더 또는 블레다르라고 부릅니다. 공방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와그너 용병의 주검으로 쌓아올린 동부전선 성과로 볼 때 와그너 용병 그룹은 과연 어떤 군대인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사업가 프리고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한 와그너 그룹이 러시아 정규 군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번 시간은 러시아의 와그너 그룹의 실상을 가지고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와그너 혹은 바그너 이렇게 불리우는데요. 저는 이 영상에서 영미권 발음으로 와그너로 호칭하게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 커빈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바흐무트와 솔레다르에서 발생한 러시아 전사자의 90%가 와그너 그룹 소속 전투원이라고 하면서 이 두 지역을 얻기 위해 그들은 문자 그대로 사람을 고기 그라인더에 던져 넣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총알바지라는 말보다 더 끔찍하게 표현했습니다. 무지막지한 와그너 용병의 설명입니다. 인명피해 정황이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실제 위성사진으로는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의 상업용 인공위성 기업인 맥사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공개한 와그너 그룹 공동 묘지를 찍은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최소 121개의 매장지가 식별되었습니다. 2달 전에는 같은 지역에 지난해 11월 24일 촬영한 지역에서 식별된 와그너 그룹 공동묘지 수가 17개였습니다. 그런데 7배에 해당하는 이상의 규모로 늘어난 것이죠. 위성에 찍힌 이 묘지의 위치는 크림반도에서 320km 떨어진 러시아 남서부 바킨스카야에 위치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4일 러시아의 인권단체 러시아 버하인드 바스라고 하는 인권단체의 올가 로마노프 대표의 발언을 인용한다고 하면서요. 와그너 용병 중에 4만 명이 죽거나 다치고 탈영하는 등 현재는 1만여 명이 전투에 임하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된 와그너 그룹의 병력 5만 명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전장에 남아있는 병사는 1만 명 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니트 앨런 재무부 장관은 최근 이 와그너 그룹을 주요 국제범죄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에 무기를 공급받은 것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이죠. 범죄 사실을 뒷받침하는 위성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 존 커비 담당관의 최근 브리핑에서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와그너 그룹의 군사적 지원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추가 제재 방침을 밝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와그너 그룹의 소유주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이 예부게니 프리고진이죠. 이 사람은 신흥 재벌 올리가르히입니다. 그럼 여기서 러시아 정규군 따로 있고 이 와그너 용병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와그너 그룹은 민간 군사 기업이죠. PMC라고 합니다. Private Military Company. 정규군이 아니고 돈 받고 고용된 용병이죠. 먼저 이 와그너 그룹과 같은 PMC 기업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군사 활동에 해당되는 용병은 물론이지만 경비 또는 공작 활동 여기에 참여하는 이 민간 업체를 PMC라고 합니다. PMC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용병업체 또는 보안업체로 칭하고 있으며 이번 영상에는 이 PMC를 다양하게 분류하지만 여기서는 군사 즉 용병에 한정하겠습니다. 고용되는 인력은 당연히 상당한 액수의 보수를 지급받지요. PMC는 그러니까 위험한 구역에 노출되는 자국의 인적, 물적 자산들을 경호 또는 경비 또는 호송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르는 보안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준군사 집단을 대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역시 많은 민간 군사 용역업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PMC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러시아 등이 크고 작은 PM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약 50여 개국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PMC 산업의 시장 규모가 제법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과 이 PMC가 유망 산업으로 또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정보는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PMC는 미국의 경우 네이비실, 그린베렛, 특수부대 SAS 등 스펙이 좋은 출신들을 고용하는데요. 스펙에 따라 대우가 다르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츠나츠 출신 등 특수부대원이 대우가 좋고요. 등급에 따라서 대우를 받게 되겠죠. 이 용병 하면은 그 원조가 중세의 스위스 용병 이렇게 떠오르죠. 무용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잘 아시는 프랑스의 웨인 부대 이런 용병이 용병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다시 러시아의 PMC와 와그너 그룹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와그너 그룹의 설립자는 예브게니 프리고진인데요. 이 사람은 푸틴의 요리사 겸 재벌이죠. 올리가르히. 군인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1961년에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으로서 젊은 날에는 사기, 절도 등 이 악질적인 중범죄자로서 구속돼서 9년 복역한 전과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출소해서 고향에서 소시지 장사로부터 시작해서 요식업으로 성공을 합니다.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 되죠. 1996년 모스크바 등지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하게 되죠. 여기서 큰 돈을 모으는 사업 수단을 제법 발휘합니다. 푸틴이 대통령이 된 후에는 푸틴 후광으로 서방국가 원수들이 모스크바에 오면 그의 식당이 단골이 됩니다. 2013년 프리고진은 푸틴의 생일과 크렘린 연회의 케이터링을 맡아서 이때부터 푸틴의 요리사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급식업으로 확대합니다. 사업을요.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2010년부터 푸틴을 등에 업고 러시아의 학교, 군대 이 급식 공급 계약을 따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식품 공장을 운영하면서 2012년에는 2년 계약으로 전 러시아 군인의 급식 90% 이상을 공급하는 특혜를 받아서 16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1조 9,800억 원을 벌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외 정부 기관에 음식 납품을 손에 놓고 엄청난 액수의 돈을 만집니다. 아마 이것이 와그너 용병 설립의 자산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이 외에도 프리고진 회사는 시리아에 진출해서 유전지대의 경비 업무로 석유 수익, 아프리카 광산 채굴권 등 이런 걸 받아내고 분쟁 지역에서는 보안과 경비 대가로
각종 이권을 챙겨왔다고 알려졌습니다. 프리고진이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고 유명세를 떨친 것은 2014년인데요. 드미트리 우트킨이라고 하는 동료와 함께 와그너 그룹을 설립할 그 무렵이죠. 이 우트킨이라고 하는 또 한 명의 와그너 그룹 창설자는 러시아 전직 스페츠나츠 지휘관 출신입니다. 러시아 정보총국의 중령 출신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우트킨이 용병 그룹의 명칭을 정할 때 반유태주의자였던 히틀러가 좋아했던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런데 우트킨 자신이 유태계죠. 그러면서 반유태주의 작곡가인 바그너의 이름을 따다가 자기의 콜사인으로 하고 와그너 용병이라고 용병 회사 이름을 붙인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은 툭하면 친나치 타도를 운운했죠. 이것을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그래서 히틀러가 좋아하는 바그너 이름을 용병 기업 명칭으로 하고 있으니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위선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2013년 처음 출발은 전직 러시아군 스페츠나츠 대원이나 러시아 공수군 또 예비역 군인 또는 금전적 빚이 많은 전직 군인들을 고용해서 러시아군 사상자가 많은 곳에 투입하고 혹은 군 병력을 투입하곤 싶은데 상대 국가의 주권 침해 논란이 있다, 부담이 된다 하는 지역에 고용주와 계약을 맺고 투입합니다. 말하자면 러시아의 이익이 걸린 전장에 용병으로 투입시키고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는 슬쩍 빠지고 오리발 내미는 그런 식이죠. 우린 모르는 일이다. 정부는 이렇게 말하겠죠. 바그너 그룹은 2014년 크림반도 강제 병합 당시 러시아군을 지원했고 돈바스에서 친러 세력을 돕는 역할을 맡아서 초기부터 세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더욱 활동 범위를 넓힙니다. 시리아, 리비아 내전을 비롯해서 수단, 말리, 콩고 민주공화국, 모잠빅, 마다가스카르, 최근에는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내전과 분쟁에 개입해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득을 챙겼다고 뉴스위크가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는 사설 용병 부대로 외교적 책임을 피하고 반대급부로 프리고진은 사업적 이득을 취하는 일종의 계약, 피해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계약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바그너 용병의 형태는 좋게 평가를 낼 수가 없죠. 주둔지에서 특히 학살, 고문 등 잔혹 행위, 불법 행위를 예사로 자행함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날로 고용인력 대상이 전과자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병이 어렵게 되는 거죠. 따라서 와그너 그룹의 전투 역량은 뛰어날지라도 그 그룹 이미지는 포악하고 잔악한 부대로 각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병력을 잃게 되자 프리고진은 러시아 정부의 허가를 받아 러시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병력을 모집했는데요. 감옥에서 죄수들을 징집해서 형벌 부대를 구성합니다. 1,500명이나 되는 죄수들을 징집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실체화된 하반기에 들어서서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났는데요.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12월 배치된 바그너 그룹 신병의 5분의 4가 죄수 출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모병이 구해지자 유럽의 친러 국가인 세르비아 같은 러시아 바깥에서까지 공격적인 모집을 했는데요. 물론 대통령 알렉산드라 부지치 세르비아 대통령이 17일 러시아와 와그너 그룹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용병 모집 금지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키르기스탄 언론들은 와그너가 월급 24만 루블과 러시아 시민권 획득을 조건으로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탄에서 신병을 모집하고 있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미 정보 당국도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된 와그너 용병의 수가 5만여 명에 달하며 그중 4만 명이 교도소에서 모집한 재소자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영국 BBC 역시 우크라이나 주둔 러시아군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프리고진은 직접 전국의 교도소를 돌며 러시아 사병보다 2배 이상의 높은 24만 루블의 월급 또 6개월 복무하면 사면해 준다는 대가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모병 행위 자체가 러시아 정부의 개입이 없었다면 불가능하다고
프리고진은 공식 직함이 없지만 스스로 대통령 행정고문이라고 칭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밝혔습니다. 공식 직함을 주면 러시아 정부가 인정한 정부 조직이 되니까요. 그런데 프리고진은 군사활동 이외에도 이런 짓도 했습니다. 일명 트롤 팩토리라고 하는 댓글 부대, 이걸 비밀리 운영했는데요. 이것이 서방 정보 당국에 의해서 적발이 됩니다.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해서 혐의를 잡혔고 미 연방수사국에서는 프리고진을 지명 수배 명단에 올렸죠. 러시아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와그너 용병 그룹과 관계를 부정하고 있지만 하청업체로 잘 써먹고 정관계 인맥도 탄탄하기 때문에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그너 창시자 드미트리 우트키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군 제복과 부대 구성도 대놓고 러시아 연방군을 따르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이나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푸틴의 그림자, 이른바 푸틴 사병으로 불리던 와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러시아 군부 안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고 프리고진은 러시아 상층 정치 세력으로 크게 부상했습니다. 이를 반증하는 사건이 지난 1월 11일 터졌죠. 한마디로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당시 성명을 통해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을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좌천을 시켜야 되는데 승진을 시킨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번 개편은 군 편제 간의 소통과 지휘 구조의 질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인사에서 아마겟돈 장군이라고 불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로비킨 사령관이죠. 이 사람이 임명 3개월째 강등되었습니다. 로이터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왜 영웅 칭호를 받는 유능한 수로비킨 대신에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에 참여했던 핵심 그리고 패전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이 무능한 게라시모프 참모장을 통합사령관으로 바꿨느냐. 실상은 전황의 개선보다 군의 안정성, 이것을 중요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분석했습니다. 한마디로 군부 세력으로 강해지는 프리고진에 대한 경계심의 발동이라고 분석한 것이죠. 군사 전문가들도 수로비킨을 3개월 만에 전격 교체한 것은 와그너 그룹과 러시아군 사이의 알력 다툼이 본격화된 것이라는 분석으로 내놓았습니다. 수로비킨 이 사람은 프리고진의 핵심 지지자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수로비킨 실패를 주시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고 있는 프리고진의 견제가 더 시급했던 것이죠. 프리고진의 말발이 얼마나 세졌는지 지난해 여름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전세가 불리해지면서 용병 와그너 그룹이 역으로 러시아 정규군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는 크게 공개적 행보를 하지 않았던 프리고진은 지난 10월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던 도네츠크 리만을 우크라이나군에게 빼앗겼을 때 엄청난 말이 프리고진의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이 XX를 빨가벗겨서 기관총을 돌려 최전방에 세우고 싶은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러시아 정규군 치휘부를 맹 비난했던 거죠. 이제 프리고진은 러시아군의 무능을 비판하는 강경주의자들의 흐름을 주도하는 위치에 서서 누구도 어쩌지 못하는 세력이 된 겁니다. 지난 1월 17일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바흐무트에서 와그너 그룹 용병 한 명이 탈출했죠. 와그너 그룹 중대를 이끈 안드레이 메드베데프라는 26살 난 장교인데요. 일설에는 동부 돈바스 지역의 부대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름을 가진 러시아 운동선수가 있어요. 혼돈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이 메드베데프는 절도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4개월 계약 후 사면을 시켜준다는 바람에 이것을 조건으로 와그너 그룹에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국경을 넘어서 단신 천신만고 끝에 노르웨이로 탈영을 하게 되었다고 증언했죠. 서방 언론들은 이 청년의 탈영이
와그너 그룹이 그동안 저지른 만행들과 관련된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비밀에 붙여진 와그너 그룹의 자금 조달 정보가 그 베일을 벗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내다보고 미소를 짓게 된 겁니다. 또한 지난번 탈영했다 귀환한 와그너 용병 예부겐이 누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탈영했다가 귀환했는데 처형됐습니다. 이 영상이 SNS에 공개되었죠. 그 추가적인 증언도 이 탈영한 메드베데프가 해주었습니다. 바그너 그룹 탈영병은 잡히면 무조건 처형이며 총살도 아니고 동료가 망치로 머리를 때려 죽인다고 그가 증언해 주었습니다. 와그너 그룹은 묘트라고 불리는 특수부대 겸 독전대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야말로 탈영병을 추격하는 것이 주 임무이고 발이 닿는 곳까지 추격해서 탈영병을 찾아내서 죽이는 것이 임무라고 메드베데프가 증언했습니다. 와그너 그룹은 지난해 11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고층 빌딩의 공식 본부를 개설했습니다. 러시아 곳곳엔 오케스트라 바그너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라고 쓰인 대형 광고판을 내걸었죠. 여기서 오케스트라란 말은 와그너 그룹을 지칭하는 말이죠. 이제껏 프리고진은 와그너 그룹의 관련성을 부인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9월 자신이 이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했고, 11월에는 크렘린의 주요 선전 매체 중 하나인 RT도 와그너 조국과의 계약, 이러한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해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일개 용병 조직이 세력을 키워서 러시아 군부와 경쟁하고 있다는 현실이, 러시아 군부의 현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푸틴은 와그너 그룹이라는 지렛대로 적당히 이용하면서 러시아군이 부족한 면을 대신 채우면서 또 군부의 세력을 견제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죠. 그래서 와그너 그룹은 군부 견제용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이 국방장관을 노리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서방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에서 고전하면서 크레므린이 와그너 그룹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고진의 러시아 내 영향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죠. 존 컵이 보좌관은 브리핑에서 와그너 그룹의 높아진 위상으로 러시아 장교들이 이들의 명령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서 이들이 러시아 군과 및 다른 세력과 경쟁하는 권력으로 부상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 파벨 루진은 와그너는 정예부대도 아니고 잘 훈련된 특공대원도 아니다. 그들은 군의 정치적 세력화로 인한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또 다른 종류의 총알바지일 뿐이라고 알자지라에서 말했습니다. 크렘린은 그동안 이들과 관련성을 부인해왔죠. 민간 기업은 러시아에서 불법이니까. 이 때문에 와그너는 오랫동안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유령 기업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30만 명 부분 동원령을 내렸음에도 전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푸틴의 입장에서 와그너 그룹은 아주 유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16일 영국 BBC 방송은 와그너 그룹의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군의 약 10%를 차지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전투기까지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빠른 전투력 보강은 물론 이들은 정식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군의 사상자 집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전쟁 범죄를 저질러도 책임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러시아의 군사화된 용병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푸틴은 끝까지 와그너를 적절히 군사력 견제 카드로 내지는 군사력으로 이용하고 싶겠지만 정치적 권력으로 치닫고 있는 와그너 그룹은 푸틴 권력 내부의 통제가 힘들어졌으며 분열과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눈길을 모으게 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